자, 이제 또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현상 대표의 뻐꾸기 주식 특강. 자, 오늘은 뭐 CPI 관련해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맥을 좀 잡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안에 자세한 내용까지 좀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 CPI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뻐꾸기 주식에서는 어떤 시장의 큰 판을 좀 그려보는 또 그림을 그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실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시든 어떤 투자를 어떤 계획을 잡으시든 아니면 시장의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거기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맞춰보시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번 주에 가장 좀 중요했던 미국의 1월 CPI 이걸 가지고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 건데 그 외의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요. 지금 이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또는 앞으로 금리가 언제쯤에 뭐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인지 뭐 최종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월 CPI로 본 시장의 맥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자,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있었던 내용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물가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시장이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스티키하게 움직이고 있다. 끈적거린다는 얘기죠. 5월 기준금리 5에서 5.25% 도달 가능성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컨센은 일단 3월에 한 단계 오르고 5월에도 한 단계 오르지 않겠냐. 4월에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만큼은 아니나 7개월 연속 헤드라인 CPI는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번에 6.4가 나왔잖아요. 그죠? 2021년 10월 이후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난 FOMC 이후에 파월도 얘기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 상승세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외신에서는 이 CPI가 컨센서스 대비 높았지만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최종금리 대략 한 5.25 정도에서 더 올리는 거는 좀 무리다라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보시게 되면 2023년 연준 이 보팅 멤버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진 멤버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것도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번 주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어요. 제임스 블라드나 또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였나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50bp 당장 얘기도 좀 나오고 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둘 다 매파였다. 항상?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새해 들어서 바뀌었죠. 투표권을 잃고 잃은. 하지만 매파들이 많이 빠지고 비둘기파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두 분은 매파예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놓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자, 이번에 보시게 되면 지금 CPI 6.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좀 올라섰고요.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예상치보다는 높고 다만 전달 대비해서는 조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한번 잘 보시게 되면 CPI 발표 이후에 다음 달 금리 한 단계 인상이 대략 한 81.9 그러니까 한 82% 정도 된다. 두 단계는 20%가 채 안 되겠죠. 한 1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이번 CPI가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했지만 그죠? 금리 다음 달 금리 인상에는 한 단계 정도 25bp 인상을 거의 뭐 기존에 시장이 바라보던 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반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도 여전히 반영 중이다라는 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CPI 발표 이후에 미국채 10년물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가 올랐죠? 달러도 올랐습니다. 달러도 강세로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이전에 10년물이 가장 높은 어떤 수준이 아마 4.4% 정도가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저항대에 진입을 하고 있다. 주말에도 달러도 좀 꺾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렇게 조금 주저앉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3월 FOMC에서 금리를 한 단계 더 올리는 거는 81.9%입니다. 그리고 두 단계 올리는 거는 거의 뭐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5월에도 한 단계 더 올릴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연말이 되면
이 자리를 한번 보시게 되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 되면 금리를 내리겠다. 그것도 만약에 5.25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 연말을 보면은 거의 한 50bp 빠지는 쪽 또는 뭐 5.25에서는 50bp 빠지는 쪽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연말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이제 이 5월 이후에는 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자 1월 CPI 비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어떤 뭐 트릭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식품 가격이 13.8%에서 13.5%로 줄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7.9에서 6.9로 내렸습니다. 비중이.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거라고 그럴까?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올랐잖아요. 그죠?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에너지 가격 비중을 좀 줄였고 식료품 가격 비중도 좀 내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추후에 에너지 가격이 조금 더 빠지거나 식료품 가격이 좀 빠지게 되면 코어 인플레이션에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코어는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거니까요. 자, 그런데 요거 하나 잘 보시죠. 주거비. 주거비 가격 비중을 32.9에서 이게 원래도 CPI에서 가장 큰 항목이었는데 34.4%로 늘렸습니다. 크게 늘렸습니다. 전달 대비 주거비는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전히 높은 상승률의 주거비가 보이고 있지만 그죠? 네, 여전히 높은 주거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항목을 늘렸는데 주거비는 후행한단 말이죠. 그죠? 네네. 그 추후에 주거비가 크게 빠지면 CPI는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대목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 항목으로 보면은 에너지하고 주택이 있는데 이거 좀 제가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거비. 이쪽 보시게 되면 여기 검정색은 CPI입니다. 6.4 나왔죠. 코어는 5.6 나왔죠. 그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점선이 뭐냐? 이거는 CPI에서 그냥 쉘터, 주거비만 가지고 CPI예요. 쉘터 이 주거비 CPI입니다. 여전히 점선으로 보면은 다른 건 다 꺾였지만 얘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주거비 항목 비중을 더 높였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지금 모기지 금리가 7%대 중반 갔다가 지금 5%대로 내려앉았고 최근에 주택 가격 떨어지고 있고 임대료, 진로 임대료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후행하죠. 대략 6개월에서 1년 후행하는데 결국엔 추후에 이 주거비가 급격히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CPI는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향후 주거비 전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요거 1년 선행하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이거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검정색은 아까 말씀드린 CPI에서 이 주거비 쉘터만 표시한 거예요. 아직 꺾이지 않았죠, 여러분들. 검정색 보세요. 반대로 파란색은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이게 급격하게 빠지고 있죠. 이게 선행하거든요. 일종의 레깅 효과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추후에 이 주거비는 급격하게 빠질 것이다. 그런데 이번 CPI에서 주거비 항목을 크게 늘렸다. 그럼 추후에 이 CPI는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인데요. 신흥국, 그러니까 중국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됐었죠.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이 3개월인데요. 예, 3개월 동안 이머징 시장의 에쿼티, 로케이션이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인데 굉장히 강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의 뭐 약간은 이제 이 윗단 수준에 와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중국에 집중돼 있었는데 중국 이외 쪽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든지 넌 US라고 해가지고 이머징 시장에서 중국이나 이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높다. 그리고 지금 이 펀드 매니저들도 현금 비중을 최근에 줄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에쿼티 쪽으로 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요거 오늘 시간이 다 안 되는 거는 월요일 저희 그 유튜브 야간 반상회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요거 한번 보시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 현재 시장의 자산 포지션. 투자자들의 비중이 여전히 자, 이건 뭐냐면요. 요 파란색은 MSCI ACWI 그러니까 저기입니다. 월드 인덱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고요. 그다음에 요거 파란색, 요 진한 거는 에쿼티 로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월드 인덱스는 아직 이렇게 요만큼 올라가 있는데 네네. 시장의 투자 심리는 크게, 그러니까 사람들 주식 투자 비중을 크게 늘리지는 않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느 시점에는 이 급격하게 이 갭이 메꿔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여전히 그죠? 여전히 심리가 아주 호전된 건 아니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투자의 어떤 기회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격하게 자금이 주식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끝으로 정리하면 우리 코스피는 새로운 불마켓이, 그러니까 강세장이 연출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박스권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이렇게 조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굴곡은 좀 있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2,400 테스트를 거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2,500단을 열고 갈 가능성이 있다. 지난 시간에 제가 12개월 선행 EPS로 본 시장의 저점은 이미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네네. 시장도 역시 바닥을 쳤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어떤 변동을 이용한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과정도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